수술하고 왔는데 그것보다 하나야 되잖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침에 눈이 안 떠. 진짜. 커피를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져. 오늘은 우측거리긴 한데 하나로 내기 애매한 것들 그냥 모아가지고 너무 이슈가 많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빌딩보다는 주택이에요. 맞아. 그렇긴 한데 사실 컨텐츠 제일 고민했던 게 신사동에 일조권 그거 있잖아요. 우측거리긴 한데 애매해. 근데 사실 또 안 다를 수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업용에서 이쪽은 사선 제한이 건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신사동에 국한되어 있는 그거라서 전체로 막 다루기에는 사실 애매한 거지. 근데 신사동은 이제 강남 중에서도 상급지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최초라고 보면 되거든요. 신사동 완전 메인거리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바로 듣기. 이게 영향이 있을라나? 뭐 신사동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신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들은 당연히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루기에는 좀 어렵죠. 타이틀은 호재이긴 한데 맞아요. 실제로는 호재라고 어렵다. 오히려 압구정 현대 재개발 재건축이 더 신사동의 호재이긴 아니 한데 당연하죠. 이제 압구정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거주 인구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요도 충분히 있고 지금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수요가 있어야 상권이 살아. 그래서 보통은 건물이라는 게 후행지표예요. 뭐 채권, 주식,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그쪽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 선행지표. 주택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건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요. 지금 한남타운도 재개발 재건축. 맞아요. 근데 이태원도 아까 들어보니까 추천 안 한다면서. 이태원 예전보다. 살아났죠. 코로나, 그 다음에 이태원 그 뭐지? 미군 부대 이전한 거. 미군 부대 이전 그리고 사고 한 번 났잖아 할로윈 때. 한남 뉴타운이 또 개발이 되면 많은 주거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인프라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또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 보통 재개발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면 순서가 조사관이라고 옛날에 아이언키님한테 배웠잖아. 조사관, 조합 만들어지고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관리처분 하고 나서 5년 정도 걸려요.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말 엄청 멀지. 난 틀려봤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합이 설립이 돼도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업 시행 인가가 돼야지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인허가 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저도 재개발 투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팔고 나오긴 했는데 청량리 제가 19역에다가 투자를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산 거거든요. 근데 10년, 15년이면 사실상 살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년 없는 돈 치고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 5억을 샀어? 근데 이게 아파트가 나중에 20억이에요. 지금 청량리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뭐 나중에 추가 분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보다는 싸게 사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오늘 아침에 기사 듣더라고요. 서장훈 삼성동인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10억 후반대에 들어갔는데 지금 20억이래요.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냥 부동산 오늘 사고 난 것 같아. 봐봐 이게 그냥 내가 거기 살다 보니까 그 강남 땅이니까 이렇게 올라주는구나. 부동산 뉴스 요새 너무 많지. 2월달에 그 용도 변경 이슈 22년도 10월 달에 용도 변경에 관련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상업용 건물을 지으면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상업용 건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매도자는 계약 시점으로 봐주고 매수자는 잔금 시점으로 봐줬거든요. 근데 둘 다 잔금 시점에 주택인지 아닌지로 한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분들께서는 주택으로 계속 장기 보유하시다가 잔금 때 용도 변경을 하면 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세 못 받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 하니까 세금 차이가 10억이 넘게 나는 거지. 그러니까 못 팔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다시 그 규제를 그 전으로 돌아가서 매도자는 주택을 팔게 되는 거야.
매수자는 주택이 아닌 상태로 팔게 될 수 있게끔 3월달 되면 이제 그런 주택들이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이 돼요. 확정인데 아직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예요? 시작은 안 났어요. 발의만 된 거예요? 네네 맞아요. 2월 말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할 수 있는 물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고 매도자분들도 팔고 싶은데 못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 빼고 좋은 거잖아. 맞잖아. 이게 매수자도 행복하고 매도자도 행복하고 거래량 늘어나면 우리들도 다 좋은데 네.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맞아. 근데 요즘 주택 진짜 안 되잖아. 대출도 많이 받고 올려가지고. 대출 이걸 기사 보니까 전세 대출도 이제 좀 수익 이런 거 빡빡하게 줬다고. DSR 더 빡빡하게. 원래 더 빡빡했는데 더 빡빡하게 된다고요? 이제 상업용이잖아요. 법인 대출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알아봐 드리니까 뭐 소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사실 건물 사러 오시는 분들은 우선은 소득이 꽤 괜찮고요. DSR 규제가 없거든요. 그냥 건물 담보 가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RTI 규제, 월세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RTI 규제가 원래 법인은 없어요. 근데 요새 임대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원래는 80%까지 다 해줬는데 임대업으로 건물을 사는 사람들을 조금 규제를 하려고 축소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택시장만큼 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상업용 법인 대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무래도 상업용 시장이다. 주택 시장이 DSR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주택 시장은 4분기부터 조금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자유로운 주택 시장으로 넘어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콘텐츠에서 계속 월세보다 이자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사업 찾는 분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거래량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월세 아낄 겸 이렇게 사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내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내 주택 하나 갖고 싶은 것처럼 여기저기 막뭐 건물주 임대료 높일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신사동에 차태현님 신조 지금 하고 있고요. 신정민님도 이제 사옥에서 신사동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뉴스에 뜬 하지원님 상수동에 5년 전에 건물을 매입을 하셨거든요. 100억 정도로 샀는데 매출을 한 7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로 보면 그게 140억 정도 돼요. 세전으로 40억을 번 거예요. 근데 사실 70억 대출 받으면 4% 기준으로 해도 한 달 이자 부담이 엄청 많거든요. 이자는 그냥 월세 내는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영업이익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자기 사업 잘하다 보면 이자 낼 거 내고 집가가 상승되는 지역에 렌터 사업을 하니까 뭐 지금은 당장은 안 팔겠지만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을 기본적으로 40억 보는 거죠. 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자꾸 리플에 다 아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는 얘기 한다고 하는데 아는 얘기 계속 들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부터 하면 무조건 용담이었는데 요새 또 성수동으로 많이 가니까. 맞아요. 지금 청담 자체가 블록도 조그마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엔터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진 않았었어요. 수익과 한류가 엄청 대단하잖아요. 예전보다 더 블록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성수동도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담도 얘기하면 저희가 뭐 강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건 임대 사업만으로 목적으로 이제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하다,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여기에서 콘텐츠가 있거나 여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은 입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은 지금 선점하시려고 그 돈을 걷어놓는 거죠. 다른 이야기인데 한남더일 박효신 팔던 경매하는 걸 봤어요. 감정가가 138억인데 125억이 팔고 땅 위치 자체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강남급인 것 같아. 거기는
죄송한데요. 강남보다 더 좋아요. 막말로 거기 갑자기 허물어야 된다고 치더라도 상업용 건물을 세우는 그치. 아파트를 세우는 위치가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건물을 볼 때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이 공간을 임대를 할 건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임대인 분들도 사실 이 건물은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 임대만 맞춰야 돼 하면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변형해서 내가 이 공간을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입지는 좋아야 되겠죠.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뭐 호스텔, 도시원 이런 공간 임대가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꾸준하게 수요는 있었어. 근데 지금 많은 이제 MZ들이 이 시장이 들어오면서 수입을 받으려고 이렇게 공간 임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하나 잡으려고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연하게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되고 입지를 잘 보시고 여기에 수요 공급도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건물을 사서 들어가시던 임대로 들어가시던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네. 물건 문의도 많다고 물건 문의가 엄청 많아요. 저 인스타 같이 관리하는데 DM 봤거든요. 봤죠? 그 에어비앤비 하실 거라고 건물 하러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흐름을 보다 보면 금리가 높잖아.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정말 잘 돼요. 금리가 또 낮아지면 매각도 네, 시세 차이를 또 보시겠죠. 부동산이 주택이랑 빌딩이 좀 불문하고 이게 템포가 되게 느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할 거리도 많이 없고 이런데 건물 시장이 있잖아요. 주택시장, 뭐 주택시장 안에 세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경매 이런 흐름을 다 알아야지 이 파동을 느껴야 그 돈들이 건물에 넘어오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주택시장을 조금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주택시장이 안 좋아요. 매매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묶였기 때문에 건물시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활발해? 그러면 건물시장도 많이 오고. 들어갈까요? 일하셔야죠. 안 되면 어디 갈까?